안녕하세요, 가격표본인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으신 분이라면 다른 옵션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익스클루시브에 6인승 시트 옵션만 넣어서 3,99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천만원 안되는 가격으로 사는 중형 하이브리드 차의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가 기본 트림이라고 할지라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각종 지능형 안전기술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큰 차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전후방 주차 센서, 야간 주행을 위한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 추운 겨울철을 대비한 가죽 열선 스티어링, 열선 시트는 앞좌석 뒷좌석 전부 적용되어 있고 통풍 시트도 운전석 동승석 둘 다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으로 오토홀드 지원하고요. 따로 옵션을 넣지 않아도 풀 오토 에어컨 들어옵니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랜저보단 훨씬 보기도 쓰기도 좋죠. 그리고 6인승 시트, 4인 가족 이하라면 무조건 6인승 시트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 통풍 시트가 적용 안 돼 있는 건 아쉽지만 독립 시트만으로도 편의성이 확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건 돈 아낄 게 아니에요. 무조건 넣으세요. 블루 링크가 되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들어오고 현대 스마트 센스 같은 거 넣지 않아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장 옵션질하기 좋은 게 바로 이 스마트 테일게이트인데 이거를 기본으로 넣어줬습니다. 보통은 상위 등급의 기본 옵션으로 박아두어 기본 등급에선 절대 선택 못하게 하는데 현대가 이걸 용케 참았죠. 아니 근데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해도 20만원짜리 동승석 전동 시트는 넣어줄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넣어줄만 하지 않습니다. 20만원 더 주고 전동 시트 달면 이제 가격이 4천만원 넘어가잖아요. 4천만원 넘게 주고 산타페 사면 남에게 싸게 샀다고 자랑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어차피 얼마 쓰지 않을 동승석 전동 시트는 안 넣는 게 낫습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MFR 타입이랑 자세히 안 보면 별로 구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챙겨야 할 옵션은 아니고요. 2열 이중접합 차압유리 없는데 어차피 풍절음은 앞유리와 사이드미러 쪽에 있는 앞도어 유리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2열 유리까지 이중접합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하죠. 계기판은 12.3인치의 LCD 계기판 아닌데요. 기본 계기판이나 12.3인치 계기판이나 디자인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딱히 아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동승석이 전동 시트가 아닌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승석이 수동 시트라고 해서 불편해하는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레버 당겨서 스피드하게 누울 수 있는 수동 시트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2열에는 수동 도어 커튼 없는데요. 어차피 애들이 어리면 애들 힘으로 이거 들어올릴 수 없거든요. 차라리 일반 자석 암막 커튼 달아주는 게 더 햇빛도 잘 맞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데요. 익스클루시브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으려면 124만원짜리 하이테크 플러스 넣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요? 계기판에 속도 다 보이는데 굳이 이것까지 넣을 필요 있나 싶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 없는데요. 솔직히 지금의 전동 시트만으로도 누워서 씻는 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에르고 모션 시트 없어도 됩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없는데요. 동승석에 타는 사람은 뭐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요? 그냥 자기가 레버 당겨서 누우면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 운전자가 워크인 디바이스 이용해서 눕혀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열에 레그레스트 없는데요. 운전하느라 바쁜데 리클라이닝까지 하면서 차에서 쉴 일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전동으로 조절하는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없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스티어링 높이 조절 자주 하시나요? 아니죠. 안 하죠. 그러면 이런 게 전동일 필요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트 플러스 추가하여 4,37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381만원 올랐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모양도 모양이지만 밝기에서도 MFR 타입보다 더 밝고요. 빛의 직진성도 더 좋습니다. 야간에 어두운 동네 운전 많이 하신다면 이건 챙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외부 소음 차단에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2열 유리가 이중접합이 아니면 결국에 외부 소음은 다 2열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다? 네, 맞습니다. 2열 유리도 이중접합으로 챙기는 게 맞겠죠. 계기판도 12.3인치의 LCD 계기판이 되는데요. 내비가 12.3인치인데 계기판이 12.3인치가 아니면 너무 격차가 많이 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일체감을 위해서라도
이건 챙기는 게 맞습니다. 프레스티지가 되면 동승석 시트도 전동 시트로 기본 옵션화 됩니다. 아무래도 산타페는 코나 같은 소형차가 아닌 중형급의 SUV이기 때문에 동승석이 전동이 아닌 건 좀 모양이 빠지긴 하죠. 2열 도어 커튼도 있으면 좋은 게 싸제 안막 커튼은 또 너무 외부로 향하는 시선을 막으니까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정품의 2열 도어 커튼은 적당히 햇빛을 막아주면서도 외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하셔야 할 옵션은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59만원으로 따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 대비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옵션이기 때문에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차 사서 시동 걸자마자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 차 팔 때까지 매일매일 보는 옵션인데요. 차량의 속도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정보와 좌우측 사각지대에 차량의 유무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 중 시선 처리가 너무 편합니다. 진짜 속는 셈 치고 꼭 넣으세요. 여기서 하나 더 넣어야 할 옵션은 바로 시트 플러스입니다. 일단 에르고 모션 시트가 일반 시트에 비해 훨씬 편합니다. 현대차가 원래 시트가 살짝 아쉬웠는데 이 에르고 모션 시트 이후로는 외제차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동급 외제차에 비해서 더 좋은 시트가 되었습니다. 차는 엔진도 중요하지만 시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이 에르고 모션 시트를 위해 시트 플러스는 꼭 넣어야 되고요. 워크인 디바이스도 옆에 와이프 잠들었을 때 스윗하게 눕혀줄 수 있으니까 사랑받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사람 탔을 때도 앞좌석이 조절되니까 여러모로 편한 옵션이에요. 그리고 1열의 레그레스트가 시트 플러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전할 때 레그레스트 살짝 펴서 종아리 받쳐주는 게 생각보다 피로도를 낮추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옆 좌석 사람은 편하게 리클라이닝으로 누워서 쉴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G90 뒷좌석에서나 즐기는 리클라이닝을 산타페에서 74만원에 즐길 수 있다면 이건 꼭 넣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동으로 스티어링의 위치가 바뀌는데 이게 차에서 타고 내릴 때 메모리 시트와 연동되어 이지 액세스 기능으로 승하차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2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전용 외장 디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산타페 오너 아니면 뭔 차인지도 모르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기능 없는데요. 아니, 후방 카메라 있지, 후방 센서 있지, 그런데 이것까지 있어야 할까요? 후방 안전 정도는 인간이 챙기는 게 맞겠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산타페 크다고 해봤자 뭐 25톤 트럭만큼 큰 거 아니죠. 후방 카메라와 전후방 주차 센서만으로도 필요한 옵션은 충분합니다. 후측방 모니터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금 사이드미러 달려있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나파 가죽 시트 아닌데요. 나파 가죽이라고 해서 뭐 퀼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안 해주면 인조 가죽인지 나파 가죽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티어링 가죽 투톤이 아닌데요. 이거 투톤 된다고 해서 뭐 레인지로버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가죽이니까 꼭 챙겨야 할 옵션은 아닙니다. 천장재가 스웨이드가 아닌데요.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 천장 만질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없어도 됩니다. 실내 곳곳에 가죽이 좀 덜 적용되는데요. 사실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어디가 가죽이고 어디가 아닌지 잘 구별도 안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탈 수 있는 부분이죠.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어차피 한 줄만 딸랑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없어도 아쉬워할 부분은 아닙니다. UVC 살균 트레이 없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뭐 살균기 자주 쓰나요? 손만 잘 씻고 세차만 잘 해줘도 이미 위생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너무 깔끔 떨면 오히려 병균에 대한 내성이 없어지죠. 남자라면 적당히 더러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풀옵션급의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다 건너뛰고 그냥 캘리그래피 사시면 됩니다. 가격은 4,725만원으로 2번 조합 대비 352만원 올랐습니다. 2번 조합에서 서라운드 뷰 아쉽다고 파킹 어시스트 넣고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천연 가죽이 생각나서 디자인 플러스 2 넣으면 가격은 4,571만원인데요. 이러면 캘리그래피는 154만원 정도 더 비싼 셈입니다. 그런데 이 154만원에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과 투톤 가죽 스티어링, 나파 가죽 시트, UVC 살균 트레이 옵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나파 가죽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더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물론 여기서 프레스티지 조합이 하나 앞서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 바로 원격 주차 보조가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장 재질의 업그레이드보다 기능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프레스티지 조합 사시면 되고요. 저처럼 감성 품질과
내장 재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캘리그래피 사는 게 맞습니다. 캘리그래피의 옵션 구성을 보면 전용 외장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후방 주차 시 혹시나 모를 충돌을 막아주는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적용되고요. 투싼 스포티지급이야 차가 작으니까 서라운드 뷰 없어도 그만이지만 산타페처럼 길고 큰 차라면 아무래도 서라운드 뷰는 있긴 있어야겠죠. 여기에 후측방 모니터 따라 들어오는데 밤에 차선 변경할 때 잘 보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나파 가죽도 부들부들하니 촉감 좋아서 만족도가 높은 시트 재질이고요. 스티어링 휠도 투톤 가죽으로 바뀝니다. 이건 레인지 로버스러워서 좋죠. 천장과 필러 부에는 스웨이드가 덮이는데 확실히 일반 차량들에 비해 고급스럽게 보이는 데에는 스웨이드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는 천장도 넓어서 이 스웨이드가 참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실내 곳곳에는 인조 가죽이 적용되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요즘 차엔 또 없으면 아쉬운 옵션이니까 있으면 좋겠죠. UVC 살균 트레이야 뭐 이 정도까지 호들갑 떨 거 있나 싶지만 자주 쓰는 장갑이나 애들 마스크 같은 거 넣어두면은 또 안심이 되긴 하죠.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고도화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다 되거든요. 단지 교차로에서 충돌 방지 보조가 살짝 떨어지는 건데 그거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좀만 신경 쓰면 될 일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없는데요. 이거 사실상 자동 차선 변경 기능 때문에 쓰는 기능인데 저는 이거 있어도 잘 안 씁니다. 그럼 뭐다? 네, 없어도 되는 기능입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경고 정도는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진 챙길 필요 없습니다. 12개 스피커에 보스 오디오 없는데요. 근데 어차피 애들 태우고 다니면 노래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쓰지도 않은 스피커에 돈 쓸 필요 없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는데요.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차 빼는 게 더 빠르고 편합니다. 디지털 센터미러 없는데요. 어차피 트렁크에 짐 꽉 채우지 않는 이상 룸미러로도 뒤에는 잘 보이고요. 저는 이거 카메라로 보여지는 거라 그런지 좀 어색해서 별로더라고요. 그냥 풀옵션으로 구매하실 분이라면 캘리그래피에 현대 스마트 센스, 보스 오디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 추가하여 4,947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222만원 올랐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2를 넣으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고도화됩니다. 어쨌든 한 번의 사고라도 막아준다면 이 79만원은 아깝진 않죠. 게다가 자동 차선 변경도 진짜 운전이 너무너무 귀찮을 때 한 번 쓰면은 또 쓸만하긴 합니다. 차선 변경 잘하긴 잘해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되어 사고를 막아주니까 79만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는 넣어줄만 하다고 봅니다. 보스 오디오를 넣으면 스피커가 12개로 바뀌는데 가격 대비 음질의 향상폭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넣어도 크게 손해볼 건 없다고 보고요. 산타페 안 그래도 커서 주차 넣고 빼기가 빡빡한데 그럴 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로 원격 조정하면 편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센터 미러는 낮보다 밤에도 좋더라고요. 뒷차가 사양등을 켜도 눈부시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보이니까 시원시원하기도 하고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이라면 1번 조합 3,992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자석 열선 시트에 앞좌석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동 테일게이트까지 산타페 사면서 이건 있어야지 싶은 옵션들이 4천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시트 옵션 좀 챙기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381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4,37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3인치의 LCD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르고 모션 시트에 1열 레그레스트까지 시트로는 아쉽지 않은 옵션 구성의 차가 됩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차 고급감은 다 챙겨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352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4,72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나파 가죽 시트, 앰비언트 무드램프 등 캘리그래피다운 고급 옵션 다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차 고급 옵션 다 챙겨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222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947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부터 시작해서 12개 스피커에 보스 오디오 스피커, 원격 주차 보조 등 어디서 옵션으로는 절대 꿀리지 않는 차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 추천드리는데요. 이번 산타페는 워낙 기본 옵션 구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캘리그래피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2번 조합을 사시고도 정 서라운드 뷰가 아쉽다 싶으신 분이라면 2번 조합에다가 119만원짜리 파킹 어시스트 1만 넣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경쟁차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형님인 팰리세이드와 휠베이스 깡패인 아이오닉 5를 놓고 비교할게요. 팰리세이드는 산타페에 비해 길이는 165mm, 차폭은 75mm, 휠베이스도 85mm나 더 큽니다. 대신 높이가 20mm 작죠. 허허, 이거 팰리세이드보다 산타페가 더 높다니까 좀 신기하네요. 아이오닉 5는 길이는 195mm, 폭은 10mm, 차 높이도 165mm 작은데요. 하지만 휠베이스는 185mm 더 큽니다. 아이오닉 5가 휠베이스 깡패는 깡패예요. 이래서 택시로 잘 팔리나 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산타페 3번 조합 기준으로 옵션을 맞춰 볼 거고요. 산타페 2.5 터보까지 가져와서 어떤 차를 사는 게 가격적 이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비해 381만원 더 비싸고 산타페 2.5 터보는 248만원 저렴합니다. 아이오닉 5는 전기차라 그런지 무려 1352만원 더 비싸네요. 와, 이렇게 보니까 아이오닉 5가 정말 비싼 차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휘발유 1700원 기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km 주행 시 111원이 소모되고요. 10만 km 주행 시 1111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팰리세이드는 무려 778만원 더 들어갑니다. 산타페 2.5 터보는 589만원 더 들고요. 아이오닉 5는 전기차라 그런지 488만원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전기차 보조금 제하고 시중로세에서는 하이브리드 혜택과 전기차 혜택 제한 다음 5년 동안의 자동차세와 10만 킬로의 유류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총 6,257만원이 드는데요. 팰리세이드는 처음엔 381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오히려 1,500만원 더 비싸집니다. 역시 3.8 가솔린 엔진은 너무 잔인합니다. V6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산타페 2.5 터보는 처음엔 248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526만원 더 비싸지고요. 아이오닉 5는 처음엔 1352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오히려 73만원 저렴해집니다. 역시 5년 10만 킬로는 타줘야 겨우겨우 전기차로서의 이득은 본다는 소리죠. 가격표 한 줄표 하겠습니다. 이번 산타페 하이브리드 가격은 옵션 대비 꽤 괜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현대의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데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덕에 더 안 팔리게 생겼습니다. 이로써 차파워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